가뭄 현상이 나타났던 제주에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해갈에는 역부족이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한국과 미국, 캐나다 해군이 오는 23일부터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군사기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교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고 해충 피해가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 1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달 이후 제주 지역 강수량이 평년의 40%를 밑돌 정도로 비가 적게 내려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에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결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뭄으로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스프링클러가 멈춰섰습니다. 기다리던 비가 열흘 만에 내렸기 때문. 땡볕에 잎이 누렇게 변했던 쪽파도 오랜만에 목을 축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걷어보자 먼지가 뿌옇게 날리면서 황토색 마른 흙이 나옵니다. 거의 그냥 먼지만 가라앉을 정도, 최소한 가뭄이 해결되려면 현재 오늘 온비의 5배 정도는 와줘야, 그래서 한 50mm 정도는 와줘야 그래도 땅속에 물이 들어서.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지만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커 완전한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한라산에는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지만 제주시의 강수량은 10mm도 안 돼 서귀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동부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돼 콩과 당근의 파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작물 가뭄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6월 25일까지 1단계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가가 원하면 물백이라든가 급수탑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 제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해 이번에는 가뭄이 완전히 해갈될지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에 미 해군 함정이 입항하면서 미군의 전초기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는데요. 이번엔 제주도 앞바다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해군 함정들이 줄을 지어 물살을 가릅니다. 사격 명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함포가 불을 뿜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진행됐던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 연습입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세 나라 해군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 같은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함정 8척과 헬기 등이 투입돼 해양 차단 작전과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펼칩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듀이함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고 캐나다 호위함 2척도 입항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이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기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훈련의 일환이라며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제주를 거점으로 해상 군사훈련이 늘어나면서 동북아의 군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거점으로 될 것이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근데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해명도 없는 상태잖아요. 한편 당초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듀이함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해군 기지를 떠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교육청 1차 추경 예산 개수 조정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52억 4천만 원 가운데 4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위는 해당 사업은 표본학교 선정 후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한 뒤 성면시설 개선 사업에 4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주 지역 차량이 급증하면서 갈수록 교통 혼잡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최대 규모인 드림타워가 들어서는 노영동 지역 주민들이 교통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직접 마련하겠다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도 끊임없이 차량들이 몰려드는 제주시 노영 오거리. 두세 번 신호대기는 기본이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시속이 1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교통체증으로 노영동 주민 1인당 1년에 154만 원의 혼잡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가 읍면동에 지원하는 특화 사업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통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한 19층 공사하는 데가 한 8군데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한 8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그 주차 공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고. 대안 제시를 맡은 전문가는 현재의 오거리를 사거리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반 통행이나 이걸 좀 해서 사거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나 고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오거리뿐만 아니라 주변 이면도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블럭을 하나 선정해서 그 이면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보행자, 특히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할애를 할 거냐라는 어떤 합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교통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드림타워 신축 등을 앞두고 교통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입점 상인들은 오늘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됐다며 터미널을 환승센터로 지정하거나 제주공항에 새로 들어서는 환승센터로 입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제주의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국토 최남단 마라도 앞바다로 몰려드는 방어. 제주 바다의 명물인 방어를 수십 년 뒤부터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40년 동안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1.3도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100년에는 국내 어업 생산량이 지금보다 31%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 지역 어업 생산액도 1,300억 원이나 감소해 1,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현재 잡히는 온대성 어종들은 북상하고 경제성이 낮은 열대성 어종들이 자리를 대신 채우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들은 굉장히 수온에 민감합니다. 1도만 올라도 그 산란하는 양이 바뀌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감귤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다른 지역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착색 불량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열대지방에 사는 공격성이 높은 새로운 병해충 피해도 급증한다는 겁니다. 겨울철에 생존이 가능해가지고 작물들이 자라는 봄, 여름, 가을 시기에 이제 작물들의 가해를 할 수가 있는. 기후변화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와 목초나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는 회천동의 목초지 12헥타르에 멸강나방이 발생해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4년 111헥타르, 이듬해에는 20헥타르가 멸강나방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정당 투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기초의회 부활도 주장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홀로 남은 돌고래인 태지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최근 금등이와 대포가 야생 방류를 위해 제주로 옮겨진 뒤 태지가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을 보여 돌고래 쇼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퍼시픽랜드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태지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잡힌 큰 돌고래로 국내 바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생 방류에서 제외됐습니다. 서귀포시 쇠속각 관광지 보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하요마을회에 지원된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쇠속각 관광지에는 태우 제작비 등으로 4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0살 김모 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의 작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건설 현장에는 노동자 4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